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대기, 그다음에 수율 관리 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기 관리에서 나오는 용어가 혼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밀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이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중에 과밀 현상을 고객이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서 고객의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이상적인 상황으로 수요와 공급이 관리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고객이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혼자성을 느끼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기업은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나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관리 기법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혼잡성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고객이 느끼는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점포 내에 있는 고객의 수, 음악, 소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과밀하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공급량은 적정한데 고객이 그 이용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뭘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그 개인적으로 혼잡성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구매 동기. 구매 목적이 뚜렷한 고객은 단순하게 상품을 구경하러 온 고객에 비해서는 혼잡성을 더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점포 내는 고객의 수, 음악 이런 것들도 다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크인 시간에 고객이 갑자기 몰린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굉장히 혼잡성을 느끼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중압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체크인 카운터를 좀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층에서 아예 또 다른 어떤 일정한 일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체크인을 하게 돼서 혼잡성을 좀 덜 느끼게끔 하는 방안들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업은 잘 이해를 하고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혼잡성이 그럼 뭐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매 가능성이 감독이 되면서 만족도 감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이 일단 이런 혼잡성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많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질문을 3개 하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2개밖에 못 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고 만족이 감소가 되고 그럼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구매도 안 되고 재구매도 안 되고 이런 이유들로 결론적으로 그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생성이 되는 이런 영향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잡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대기 시간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 대기에 대한 기본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스터의 대기 심리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기 전 기대가 대기 중 대기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 서비스를 받기 전에 시간이 더 길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가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줄 때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보다 대기 시간을 좀 덜 느낀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으면은 더 길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본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대기 관리가 좀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되겠지요. 네, 다음은 이러한 그 대기 심리를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고객 인식 관리 기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기 시간의 활동 지원, 그러니까 대기 시간 동안에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레스토랑 갔는데 대기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대기하는 곳에 미리 메뉴를
주문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시작을 좀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하는 장소에도 서비스 직원이 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뉴판을 준다거나 뭐 요청사항을 확인해 본다거나 해서 서비스가 좀 시작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공정한 대기 관리. 공정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플레인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자원의 처리, 체계적인 업무 처리 인식 이런 것들이 고객이 하게 되는 대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기 발생 원인은 앞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이 수요에 비해서 적정한 공급량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혼잡성을 느끼고 과밀 현상을 느끼게 되고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요 대기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구분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언제 수요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로 인한 대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측한 수요만큼의 공급량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적정 수요를 맞추지 못했을 때 대기가 발생한다라고 교재에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전략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는 모델C에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기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전략으로는 예약제도, 인센티브. 보통 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예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의 변동성으로 예측하기가 없고, 이 상품의 재고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서 예약제도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게시판 활용. 가면은 뭐 몇 번째 내가 예약 순서가 몇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게시판 활용의 예라고 좀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기다리는지 아는 거와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 대기에 대한 심리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상 대기 시간의 통보, 대체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루트를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기 관리 보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행렬입니다. 대기 행렬은 기다리는 고객의 평균 수, 평균 시간, 서비스 시스템의 가동률,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용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 요 대기 행렬의 분석 목적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비용이 있는 거냐면 서비스 제공 능력을 늘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통 직접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객 대기로 발생하는 비용은 간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총 비용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기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기 행렬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행렬이 기다리는 고객의 평균 수,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모든 것들 다 합친 거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합쳐서 그런 걸 좀 수리적으로 분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 수, 다음에 서비스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단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서비스 직원이 고객을 바로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공되어야 하는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규칙, 이거는 뭐냐면 대기 라인에 여러 고객이 있을 경우에 어떤 순서로 서비스를 할 것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기 행렬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과 고객 도착 시간, 대기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기 행렬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우선순위 규칙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우선순위 규칙에 보면 정적 규칙과 동적 규칙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적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기준대로 처리하는 규칙인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선착순 규칙과 최단 작업 시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착순 규칙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에서 하는 우선순위 규칙인 건데 들어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적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마감 시간을 확인한 후에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긴급률 규칙에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하고 빠르게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응급실에서는 들어온 순서대로 뭐 환자를 이제 케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케어하다가도 갑자기 아주 심한 중증 상태의 환자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경증의 환자는 좀 뒤로 이제 뒤처지게 되고, 이제 중증 환자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환자를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동적 규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기 행렬 모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기 행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 그림으로 나와져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일 행렬, 단일 서버, 단일 단계라고 하는 거는 단일 행렬은 고객이 일렬로 줄을 서 있다는 의미인 거고, 단일 서버는 제공하는 서비스 직원이 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고객이 그 서비스 직원한테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이 단일 행렬, 단일 서버, 단일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일 행렬이고 단일 서버인데 연속 단계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것이 카페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줄은 한 줄로 가고 있고 서버들도 한 명씩 있어요. 대신 연속 단계. 밥을 주는 서비스 직원, 국을 주는 서비스 직원, 반찬을 주는 서비스 직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단계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이 단일 행렬, 단일 서버, 연속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다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단일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영화관에 가셔서 뭐 스낵을 구매하실 때 거기에 제공을 하는 서비스 직원은 여러 명인데 한 줄로 서 있다가 서비스가 종료된 곳으로 이제 한 명씩 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행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가격 관리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가격 결정은 제품의 경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서비스 생산 능력 자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가면은 과장님이 있고 원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일반 의료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을 만날 때 원장님을 만날 때 좀 더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서비스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의 활용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원장님과 과장님과 일반 의료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에서 가격 결정이 제품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한 이유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서비스 가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들은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 수요 창출, 고객 만족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역시 가격 관리를 좀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결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몇 퍼센트의 추가 이익을 더해서 가격으로, 최종 가격으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원가에 들어가는, 이 직접비와 간접비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보시는 것처럼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변동원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 중심의 가격 결정입니다. 이거는 경쟁 기업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좀 어려운 점은 단순하게 경쟁사의 가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고객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오는지 그 가치를 좀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경쟁 열위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낮은 순위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적절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2위 기업은 1위 기업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만큼의 마진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격 경쟁이 좀 심해지는 경우는 최근에 점점 더 경쟁사자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대체제도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과잉 생산도 발생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또 가격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입니다. 이 가격 결정 방법은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와 부합되는 가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인 요소하고 비금전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금전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단순하게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원가도 될 수 있고 뭐 유지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 금전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금전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것처럼 그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뭐 탐색했던 어떤 시간, 비용, 노력,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갖고 싶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이 비금전적 비용에 속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비금전적인 비용을 일단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기업 자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비스 구매, 전달, 소비에 들어간 시간을 좀 절약해줘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좀 들인 비용에서 많은 걸 얻었다라는 이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비금전적인 비용과 금전적인 비용을 기업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이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이 좀 성공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는 것처럼 경쟁 우위 확보 방법,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 차원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전략입니다. 어떤 고객은 나는 가격이 낮은 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은 가치라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거라는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얻는 품질, 이렇게 조금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낮은 가격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할인, 단수, 일치 가격, 침투가 이런 어떤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내가 낸 금액에 따라서 받는 것이 품질이야, 없는 품질 가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그 시장들이 그 제품을 탐색하고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세분시장 가격을 측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식하는 가치 차원에 따라서 이런 가격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율 관리입니다. 이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 공정에서 양품률을 의미하는 건데, 양품률이라고 하는 거는 분량을 관리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 제조업과 달리 그 순간순간의 분량률을 관리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수율 관리라고 하는 거는 수익 관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세분화가 가능한 시장이냐. 다시 말하면 고객의 요구라든가 지불 의도 이런 것들이 세분화할 수 있는 시장이냐가 수익 관리가 가능한 적합한 시장이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수요 변동성이 높거나 사전 판매가 가능하고 또 판매되지 못하면은 소멸되는 경우에 역시 수익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용 능력, 변격 비용 높고 한계 판매 비용은 낮은 상황. 이게 뭔 얘기라고 하는 거냐면 수요 변동에 따라서 공급 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호텔에 고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호텔을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수요 변동에 따라 공급 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율 관리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뭐 초과 예약, 그다음에 서비스 능력 배분, 차별적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율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대 관리입니다. 이 기대라는 단어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냐 불만족하느냐에도 역시 그게 얼마만큼 기대했는데 성과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서비스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기대했고 그거에 들어온 성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역시 품질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제 기대 유형이라든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직한 서비스, 수용할 만한 서비스, 최저 기대 수준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내용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한 서비스는 고객이 기대하는 최상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이 있겠죠. 만족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는 라면 근데 오케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최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가 수용할 만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허용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용 구간, 허용 영역, 허용 구간. 이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지금 이 바람직한 서비스와 최저 기대 수준의 서비스 사이에 수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용할 만한 서비스에서의 가장 한치와 이상적 서비스 수준의 사이, 여기 부분을 우리는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가는 이 구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허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기대의 유형을 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서비스 기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객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모듈 B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의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상황적 요인, 기업적 요인에 의해서 고객의 기대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역시 모듈 C에서도 같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이 교재에 있는 서비스 기대 형성 요인에 따른 관리 방식입니다. 먼저 이 형성 요인에 따라서 통제 가능한 요인과 통제가 쉽지 않은 요인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요인은 명시적 서비스 약속, 묵시적 서비스 약속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명시적 서비스 약속은 실제로 제공 가능한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와 인적 판매 이런 약속의 정확성 여부를 접점 직원에게 피드백을 하면서 서비스 약속 자체를 굉장히 공식화해서 제공해 주게 된다면 이 서비스 기대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묵시적인 서비스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신속하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친절하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수준이 높다라는 걸 확신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제가 쉽지 않은 요인들의 관리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 욕구에 따라서도 일단은 서비스 기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참 통제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은 서비스 직원이 요청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반면에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도 고객의 기대가 달라지고 통제가 쉽지 않은 요인들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직원이 적절한 안내를 통해서 서비스 기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